자,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과학기술 4 할게요. 과학기술 4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뒤에 써있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제시문은 그냥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엑셀에다가 막 데이터 막 하죠. 막 쓰죠. 무슨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쓴다고 그래 봐. 그러면 이름을 쫙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반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메일 주소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데이터를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김씨의 학생만 찾는다. 그러면 김씨 뭐 이렇게 딱 찾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큰 아예 그냥 전체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릴레이션의 이름은 그거예요. 자, 근데 이 릴레이션을 작성하는데 이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 같은 걸 적어놓은 제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을 쓸 때 어떤 그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릴레이션은 이게 종합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종합 데이터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고유의 이름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파일 저장해보죠. 자, 예를 들면 엑셀에다가 해놓고서 이제 저장을 딱 하는데 학생이라고 해서 저장을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비슷한 데이터를 또 만들었어. 그리고선 학생으로 저장해봤어요? 자, 그럼 학생으로 저장이 되던가요? 안 되죠? 같은 폴더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학생 1 이렇게 붙어요. 이름이 각각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는 데이터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같은 이름 하면 안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개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개체라고 하는 건 이 데이터의 교집합, 이 데이터에 써있는 사람들의 교집합.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 이런 거. 교수에 대한 데이터를 썼다 그러면 교수, 이게 개체야. 각각 개체들의 약간 교집합, 개체들의 공통특성, 이걸 개체라고 해. 그래서 이건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개체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개체라고 하는데 이 개체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하나의 릴레이션, 하나의 종합 데이터에는 한 개의 개체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하나의 데이터에 여기까지는 학생,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교수 이렇게 릴레이션을 만들면 되게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이거 이따가 나오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면 학생, 교수면 교수를 따로 만들어야지 학생이랑 교수를 같이 넣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개체는 하나의 릴레이션에서는 개체도 한 개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한 개의 릴레이션, 개체 한 개. 이게 내가 쓰면서 얘기를 하다가 써 있는 걸로 하니까 글씨가 진짜 못 썼네. 그치? 미안해요. 이게 내가 글씨를 못 쓰는 게 약간 내가 봤을 땐 장애야. 장애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학생이 전화번호가, 핸드폰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가 없어. 개인 전화번호가 없어. 그렇게 비워두게 되면 약간 데이터를 약간 좀 취합하고 합치고 할 때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빈 데이터, 빈칸도 없는 게 좋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누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널이라고 했나? 뭐 누리라고 했나? 누리 독일어로 0이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빈칸이란 뜻입니다. 이게 없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얘가 없는 것이 좋다. 빈칸은 없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본 키를 다 부여해야 된다. 자, 기본 키라고 하는 건 학생이 한 명인 경우, 그러니까 학생이 한 명인 경우에 상관이 없어. 근데 학생이 만약에 한 1000명 된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동명이인이 있을 수가 있죠. 동명이인인데 그럼 예를 들어 김민지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보자. 김민지가 만약에 3명이야. 근데 내가 김민지에 대한 어떤 그 여학생이고 무슨 공대에 그러니까 뭐야 기계공학과에 다니는 김민지라는 학생의 데이터가 필요해. 근데 보니까 불어불문학과에도 김민지가 있고 무슨 국어국문학과에도 김민지가 있어. 그럼 김민지를 찾으면 이렇게 여러 명이 뜨잖아. 그치? 그러니까 독일어과 공대 무슨 기계공학과에는 김민지라고 하는 같은 김민지라도 고유번호가 있어야지 얘가 내가 찾고 싶은 데이터를 딱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제시문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은 바로 요 표를 부르는 명칭이야.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자, 한번 명칭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요게 요렇게 가로로 가는 걸 열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행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이 열에는 속성을 적게 돼 있어요. 자, 속성 1, 속성 2, 속성 3, 속성 4, 속성 5 이렇게 이 속성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속성의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자, 속성의
수를 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몇 차야?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차수가 되겠죠? 그쵸? 얘를 차수라고 하는데 얘는 5차수짜리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데이터 밑으로 내는 거 있지. 그 행에다가 적는 거. 행은 여기는 실제 데이터겠지. 그치? 자, 얘는 학번열, 얘는 이름열, 이메일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을 다 속성이라고 불렀잖아. 근데 여기 실제로 한 명씩 적을 때는 자,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학번이 뭐고, 이름이 뭐고, 이메일이 뭐고, 약간 이렇게 적게 되잖아. 그치? 요 행을 뭐라고 부르냐? 튜플이라고 부르는데 이 튜플을 합해 놓은 걸 우리가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거기 정의를 한번 봐봐. 릴레이션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각 행을 튜플이라 하며 튜플의 수를 그 릴레이션의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러니까 튜플이 4개다. 그러면 카디널리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별 얘기 아닌데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써놓으니까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한 건가? 이게 요청이 있었어. 일단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청이 있었어. 그래서 하잖아요, 지금. 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 요 행의 이름을 튜플이라고 하고 튜플의 숫자를 우리가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그래서 카디널리티 이게 2개짜리 튜플이면 카디널리티가 2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쵸? 요렇게 가는 걸 속성의 수라고 하고 요렇게 하는 걸 튜플의 수라고 하는 거고 얘네들을 카디널리티라고 하고 요렇게 가는 걸 차수라고 부른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표 1을 봐보세요. 표 1은 되게 괜찮은 표예요. 학번 나오고 학생 이름 나오고 학생 이메일 나와 있죠? 차수가 3칸이니까 3개. 얘는 지금 튜플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4개니까 카디널리티가 4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거 설명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표 2를 가볼게요. 자, 표 2에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느냐면 자, 여기까지 써 있고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전화번호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치? 거기 써 있죠. 자, 써 있는데 자, 보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일단 요거 자, 류뭐뭐 0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이름이 학생의 지도교수가 뭐뭐우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얘만 가르치는 지도교수님이야. 그 지도교수를 하고 있는 게 이 학생밖에 없어. 근데 요 류뭐뭐 0이라고 하는 학생의 데이터를 확 지워버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땡우라고 하는 교수님의 데이터도 다 사라져버리지. 교수 한 명이 날아가. 학교에서 교수가 한 명이 사라지는 거야. 데이터에 없어.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첫 번째야, 그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손뭐뭐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 근데 남뭐뭐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번호가 얘가 만약에 뭐 010 땡땡땡땡땡땡의 0001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봤 이 남뭐뭐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땡땡땡2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근데 같은 사람의 전화번호가 2개가 기록되는 일이 발생하지. 그러면 실제 뭐가 맞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 표 2로 보여준 거야. 그 다음에 표 3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표 3이 나오는데 표 3의 데이터처럼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여기 지금 아까 설명할 때 해놓은 건데 여기 표가 이렇게 아까 보면은 이게 개체가 하나가 있는 게 좋다고 했지? 자, 그럼 딱 구분을 해봅시다. 여기까지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쵸? 자, 여기는 교수에 대한 데이터지. 그러니까 이 표 2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2개의 개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지우고 고치고 하다 보면 요 개체에 대한 데이터가 왜곡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개체를 나눠야 되는 거야. 요 개체가 나눠져야 돼.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데이터 따로, 그 다음에 교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야 돼. 여기 이렇게 교수에 대한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지도교수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따로 만들어 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확장해도 돼. 차수를 늘려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되어 있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체 2개짜리 릴레이션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표 2에서의 문제가 뭔지 알겠죠? 하나의 릴레이션에 개체가 2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 거였어.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된다? 개체를 나눠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표 3에서 보면은 이름 옆에 뭐가 써있니? 사생번호가 써있지? 그 사생번호를 기본키라고 하는 거야.
이 기본키를 부여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 아까 내가 기계공학과의 김민지와 불어불문학과의 김민지가 있는 경우에 헷갈릴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그래서 그 학생을 찾을 때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유번호를 찾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기본키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건 동명이인들 때문에 좀 약간 좀 불리하다. 자,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웬만하면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찍어요. 그런데 이 제시문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원래 설명한 거 같고 다시 한번 설명했어. 지금 양해해줘. 너무 많잖아. 할게. 그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르겠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